안녕하세요. 호민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고기와 물고기에 관련된 영어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물고기를 하면 영어로 fish란 말을 쓰는데요. 이 fish란 말은 비새에서 났는데요. 비새는 비리는 물고기의 비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늘을 비설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비듬이라 부르기죠. 또 비설, 비새, 비늘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뜻할 때 이 바로 비늘을 뜻하는 말이 돼서 비새, 비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시 하게 되면 바로 물고기를 뜻하는데 비늘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피시 하게 되면 y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 됐어요. 물고기에 물고기가 많은 또는 비린내 나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피셔먼 하게 되면 어부라는 것은 금방 유추할 수 있잖아요. 피셔리 하게 되면 어리를 붙이면요. 우리말 관련되다 할 때 우리가 어리라는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셔리 하게 되니까 고기와 관련된 하니까 수산업, 의장, 양어장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 피시 먼거 하게 되면요. 만거란 말은 가만히 보면 만져란 뜻이에요. 만지다 말을 우리는 우리 고유어로 마니어라고 부르는데요. 마니라는 것은 손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손으로 만진다 해서 글자 들어가면 만거는 만저에서 났어요. 고기를 만지는 사람이 바로 생선장수잖아요. 그래서 피시만 가게 되면 바로 생선장수를 뜻하는 말인데 망거란 말은 아주 중요한 접두사로서요. 접미사로서 망거 하게 되면 마니어, 즉 만져 하니까 만지는 사람을 따는 말이 돼서 상인, 장수 또는 행상하다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망거란 말 들어가면 다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피셔넷 하게 되면 넷은 내렸다 뜻이니까요. 고기를 찾기 위해서 따 내린 그물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또 에스키모란 말을 쓰게 되면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회살키 먹어 했어요. 회를 먹는, 다시 말하면 생사를 먹는 사람이 에스키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에스키모 자기네들이 말해가면 희색이 매어라 했어요. 희색은 우리가 집신을 또 색이라고 그러죠. 집색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색이는 바로 신발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희색이라는 것은 희라는 것은 희끼 하는 것은 눈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러면 희색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눈신발이라는 뜻이에요. 그 눈신발을 메고 다니는 사람, 즉 눈신발을 신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스키모는 눈신발을 신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물고기를 또 피스크란 말을 쓰는데요. 이 피스크도 마찬가지로 비 쪽에, 즉 물고기를 싸고 있는 비늘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피스크라는 말도 물고기를 뜻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바로 비늘을 뜻하는 말이다 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시저 하게 되면 바로 비세이어서 물고기를 나타내는 말이죠. 쌍어궁이라 부르고요. 물고기 자리란 말이죠. 다음 피스커토리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을이란 말을 썼어요. 관련되다 뜻이 되니까요. 낚시를 좋아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피스커탈러지 하게 되면 로지를 쓰게 되면요. 엮었다 하는 학문이 됐어요. 물고기에 관한 학문이니까 어로술이 되는 거예요. 피사이너 하게 되면 바로 비세인 하니까요. 양어지, 목욕하는 못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피사인, 마찬가지로 물고기의 어류란 뜻이 되는 거예요. 피시버러스 하게 되면요. 버러스는 빨아사니까 먹는다 뜻이 됐어요. 물고기를 먹는 뜻이 되고요. 여기 지금 피시에 가는 말들이 다시 그램퍼스에 있는 퍼스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그럼은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이라는 말은 길다 뜻이고요. 그래서 거대한 길어서 이런 말이죠. 거대한 퍼스 하니까 피시에서 나와서 거대한 물고기가 됐어요. 번고를 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포퍼스란 말도 마찬가지로 포란 말은 부었다 뜻이고요. 포이즈란 말은 피시에서 나온 말인데요. 부어 살찐 돼지 물고기라는 뜻에서 돌고래, 참돌고래 또는 뚱뚱볼을 뜻할 때 우리가 포퍼스란 말을 쓰는데 여기 뒤에 있는 포스 여기 바로 물고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또 물고기를 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크시아란 말을 쓰는데요. 이 이크시아란 말을 가만히 보면요. 얽혀 씌웠다 해서 얽혀 덮여있는 물고기 비늘을 뜻하는 말이에요. 물고기 비늘을 보게 되면 막 얽혀져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크시어라고 부르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얽혀씌워 해서요. 얽혀 덮여있는 물고기 비늘을 뜻하는 말에 대해서 물고기를 뜻하는 결합사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말을 보게 되면요. 이크시오스 하게 되면 오젓하는 것은 아주 심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늘처럼 된 것이 오지다 하니까요. 비늘정 또는 비늘 버점이나 어린 선을 뜻하는 말로 되는 거예요. 이때 어린이라는 말은 비늘을 나타내는 말이죠. 다음 이크시 포함 하게 되면요. 이크시 하는 것이 바로 얽혀서 있는 거고요. 포함 하는 게 형태잖아요. 그래서 비늘적 모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이크시아틱 하게 되면 바로 비늘 모양을 뜻하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이크란 말 들어가게 되면 다 비늘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관련된 말을 쓰게 되면요. 이크식 이렇게 되면 얽혀시게 하니까 물고기 모양이라는 뜻이 되고요. 다음 이크시 레트리 하게 되면 레트리라는 것은 숭배를 뜻해서 물고기 숭배를 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크시알러지 하게 되면 바로 물고기에 대한 학문이 되니까요. 의료학을 뜻하는 말이 되고요. 이것이 오이다 하게 되면 뭐뭐처럼 보이다 하니까 물고기처럼 보인다 하니까 물고기 형태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음 이것이 싸우러 하게 되면 이것은 물고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싸우러 하면 싸우리다 하니까 도마뱀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도마뱀이 하니까 어룡이란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스케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스케일은 바로 쪼개일 하니까 비늘을 뜻하는 말이 되고요. 다음 서드란 말도 있는데 서드 맞아 쓸다 하니까 잘라졌다 돼서 비늘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지느러미를 나타내는 말은 핀을 쓰는데요. 왜 핀을 쓰냐면 뻗었다 해서 나온 말이라서요. 지느러미는 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르스를 하게 되면 돌아서다 뜻이니까 등 뒤에 있는 것을 나타내서 등 지느러미 또는 척추 등 쪽에 지느러미 나타내 도르설 핀이란 말을 쓰고요. 팩토럴 하게 되면요. 팩은 팍, 가슴 팍을 뜻하는 말에서요. 팍 두를 하니까 가슴 팍을 두르는 가슴 지느러미 나타낼 때 우리는 팩토럴 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애널을 쓰게 되면 에이널이라는 것은 아래란 뜻이 됐어요. 뒷지느러미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다음 코드라는 것은 꼬다리를 뜻하는 말이 됐어요. 꼬리 쪽에 있는 지느러미 나타낼 때 우리는 코들 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꼬리 쪽에 있는 지느러미 나타낼 때는 우리가 테일은 따르다 뜻이니까 딸려 붙어 있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나타낼 때 우리가 테일 핀이란 말을 쓰고요. 또 피느란 말을 쓰게 되는데 피느란 말도 바로 날개나 지느러미를 뜻하는 말인데요. 삐져나왔다 해서 나서 삐나에서 피너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물고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옆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옆줄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레트럴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트럴이란 말은 늘어뜨릴 하니까 늘어난 쪽, 즉 옆을 뜻하는 말이에요. 또 물고기의 가시를 나타낼 때는요. 스파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좁빗하다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래서 스파인이라는 말은 좁빗하다에서 나서 등뼈나 척추 또는 바늘을 나타낼 때 우리가 스파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관련된 말이 스파이크를 쓰는 것도 맞아 좁빗겨라는 뜻인데요. 긴 못, 담장못, 대못을 할 때 우리가 스파이크라는 말을 쓰죠. 좁빗켜 하니까 좁빗하게 아주 좁빗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물고기의 특징 중 하나 또 아가미가 있는데요. 아가미는 영어로 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걸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산소를 걸러내는 기관이라서 걸을에서 길이란 말을 써서 아가미를 할 때 우리가 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아가미라 하는 말 중 하나가 브랭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벌렁켜, 즉 벌렁거리며 물을 켠다고 해서 아가미를 브랭키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갓기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플리프를 쓰는 이유는 플립 하는 것이 바로 물을 튀길 때는 어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플리프란 말을 써서 물갓기를 뜻할 때 쓰는 말이고요. 불에는 영어로 블레드란 말을 쓰는데요. 블레드는 불어 하니까 불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물 위에 뜬다 해서 뜰이란 말을 붙여서 바람으로 뜨게 한다 해서 블레들 해서 브레드란 말을 써서 방광, 불에 공기 주머니를 브레드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리는 창자를 나타낸 말인데요. 창자는 모양 자체도 그렇고 만져보면 물렁물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트란 말을 붙여서 무르다를 뜻하는 말이에요. 즉 물렁한 물고기 정에 의해서 나온 말인데요. 이 밀트하게 되면 바로 비장, 지라, 물고기의 이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물고기의 배알은 영어로 가트란 말을 붙이는데요. 가트는 개다, 쏟아 붓는다 뜻이죠. 그래서 창자, 장, 내장을 뜻할 때 우리는 거트란 말을 쓰는 건데 가트 또는 거트라 부르죠. 물고기 떼를 나타내는 말은 스쿨이란 말을 쓰는데요. 학교가 아니에요. 이제 스쿨이란 말은 쪼개일, 즉 나누어진 무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물고기 떼, 무리를 뜻할 때 나타나는 말이죠. 쇼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쪼개일에서 나오는데요. 물고기 떼를 뜻하는 말이죠.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금붕어는 영어로 골드피시라는 것은 금방 유추가 되잖아요. 골드라는 것은 끌다 해서 놓은 말이고요. 끌었으니까 노란색이 돼서 금을 뜻하는 말이고 피시를 붙여서 황금색 고기를 뜻할 때 우리가 골드피시, 금붕어를 뜻하는 말이 되죠. 붕어나 잉어는 영어로 카프란 말을 쓰는 이유는요. 까라펴에서 납작한 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붕어나 잉어를 우리가 적으란 말을 쓰는데요. 적으란 말은 납작한 오징어 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붕어, 잉어를 할 때 우리가
저거 또는 카프, 즉 까라 펴 했으니까요. 납작한 고기란 뜻이에요. 레드 카프 하게 되면요. 레드란 말은 늘어뜨리는 가죽을 뜻하는 말인데요. 즉 가죽 붕어 또는 가죽 잉어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향어란 말을 쓰죠. 그 향은 냄새가 향긋하다 해서 향어란 말을 붙였지만 실제로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이 비늘이 위쪽하고 아래쪽만 있고 중앙에는 비늘이 없어요. 이걸 향어라 부르는데 레드 카프라 부르죠. 설명하자면 카프라 말은 저 까라펴 납작한 고기란 뜻이 됐어요. 붕어나 잉어는 다 카프라 부르는 거예요. 송어를 영어로 트라우트라 부르는데요. 이 트라우트라 말은 달았다, 즉 갉아먹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 물을 터뜨리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송어는 영어로 달았다 해서 트라우트라 말을 쓰는 거예요. 연어는 샘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왜 샘을 붙이면 서흘다에서 나왔는데요. 서흘 물은 하니까요. 무리를 갖다가 서흘다, 무리를 내지르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내지른다는 말은 서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 세일런트 하게 되면 서흘린다는 내지르다, 드러나다 해서 현저한, 두드러지, 돌출하다 뜻인데요. 지르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연어는 바로 서흘먼 하니까요. 무리를 서흘다, 즉 무리를 내지르는 고기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곤들매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차란 말을 붙이는 것은 차 올라서 했어요. 연어가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차 올라간다 해서 곤들매기를 영어로 차란 말을 붙인 거예요. 이처럼 무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를 우리가 어넴드리머스라 부르는데요. 왜 어넴드리머스라 하냐면 은혜 하는 것은 은자하는 위를 뜻하는 말이고요. 드로무는 달리면서 달린다 뜻이죠. 그래서 위로 달려간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어넴드리머스라 부르고요. 반대로 물을 갖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물고기는 아래로 달려간다는 말은 영어로 커티에드리머스, 즉 꺼지다에다가요 다름이어서, 다름이란 것은 달려간다, 다름박질한다 뜻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드라머스 하게 되면 다름이어서, 즉 다름박질한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장어는 영어로 일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을, 즉 길게 이어진 고기란 뜻이죠. 장어를 한자말을 보면 말려라고 하는데 이 만자가 바로 끌 만자에다가 이을 여자가 붙어서 끌어 있는다 해서 서로 이어져 있다, 길게 이어진 고기다 해서 장어를 영어로 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농어는 영어로 베스라 부르는 이유는 베스는 뻗치다 말인데요. 날카로운 물고기란 뜻이에요. 농어가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베스라 보통 부르는 이유가 바로 뻗쳐서, 즉 날카로운 물고기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농어를 갖다 우리가 퍼치란 말도 뻗어치 하니까 날카로운 물고기란 뜻이에요. 둘 다. 빙어는 영어로 스멜트 말을 붙이는 것은 쇠 무르다, 아주 무르다 뜻이죠. 그래서 입안에서 녹는 아주 무른 부드러운 맛을 나타내는 고기라 그래서 우리가 스멜트 말을 붙이는데, 스멜트 하면 아주 쇠 무르다, 아주 무르다 뜻이죠. 그래서 빙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가물치는 영어로 스네이크 헤드라 붙이는데요. 스네이크는 뱀을 나타내는 말이고 헤드는 머리잖아요. 즉 뱀머리를 하고 있다 해서 놓은 말인데요. 가물치의 모양 자체가 머리가 뱀처럼 생겨서 스네이크 헤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메기는 영어로 캣피쉬라 붙이는 이유는 바로 고양이 물고기, 즉 고양이 수염을 갖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쏘가리는 영어로 맨드린 피쉬라 붙이는 이유는 바로 만주고기, 즉 만주가 주 원산지이기 때문에 맨드린, 즉 만주를 뜻하는 말을 붙여서 맨드린 피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미꾸라지는 영어로 로치라 하는 것은 노악기, 즉 아래로 숨쉬는, 지금 미꾸라지는 원래 미끄럽다 해서 나온 말 아닙니다. 여러분, 밑으로 꾸리다 하니까, 아래가 꾸리다 하니까 밑에서 이 방구를 낀다 해서 나오는 말인데요. 사실은 방구가 아니고 숨을 밑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로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아래로 숨 쉰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미꾸리에서 미꾸라지가 된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얘들이 진흙에서 산다 해서 머드피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피라미는 영어로 프라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이 프라이는 뿌리에서 나는데, 뿌리는 씨앗같이 아주 작은 것이라는 뜻이고요. 물고기 수컷이 정액을 뿌리는 데서 이 프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치어를 나타내는 말이죠. 또 다른 말 하나로서는 미노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미노는 밀었다 하니까 아주 가루란 뜻이고, 노라면 나왔다니까 가루같이 생긴 것이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보통 모래무지에 같이 아주 작은 고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미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는 피라미드를 나타낼 때 앞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앞뺄 하니까 앞으로 떨어져 나왔다 뜻이에요. 그래서 부스러기, 찌끄러기를 나타낼 때 말인데요. 그래서 앞을, 미노, 프라이 다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피라미드 영어에서 프라이, 피라미 같은 말이죠. 피라, 프라이 같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숭어는 영어로 뮬리스란 말을 붙였는데요. 멀리시란 말은 눈이 멀었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검다란 뜻이고요. 널렸다 해서 검은 잿빛을 찐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선 눈이 멀었다니까 검다 뜻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검죠. 그래서 멀이란 말을 붙였는데 관련된 말에 우리가 멜라닌 할 때 이때 멜 할 때 뭘 안 하는 눈이 멀었다 뜻이니까 검다 뜻이에요. 거기다가 인자를 붙여서 우리가 멜라닌 하니까 검은 색소가 되잖아요. 그때 이 멀이라 이 말을 붙이면 바로 검다 뜻이 됐어요. 검은 것이 널려 있다 해서 우리가 숭어는 검은색에 널려 있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황어는 우리말의 황어는 노란색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영어로서는 데이스란 말을 쓴 것은 달려간다 해서 놓은 거예요. 즉 동작이 빠른 데서 이름을 붙여진 건데 우리가 황어 하는 것은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황어를 붙였지만 영어로서는 데이스 즉 달려간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우리말 청어는 또 푸른색을 띈 데서 청어라고 붙였지만 영어에서는 해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회어링 즉 때를 지어서 회유하는 성향에서 회자를 붙여서 회어링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서는 쉐드나 또는 스카드라는 말을 붙인 것은 솟구치다, 솟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솟아오르는 성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고등어는 매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매크라는 말은 먹을 등에 그었다 해서 먹거를 해서 나는데요. 먹으로 줄무늬를 그렸던 그런 고기라서 나온 이름이에요. 즉 등이 푸른 것은 먹을 가지고 이렇게 등에다가 그려 놓았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매크를 하게 되면 바로 고등어 즉 등에다가 이렇게 검은 먹을 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삼치라는 말은 또 매크를 파이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매크라는 말은 바로 먹거리니까 등이 먹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등 푸른 생선에다가 파이크라는 것은 뾰족뾰족하다는 박혀있다는 뾰족뾰족한 것 침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매크를 파이크하게 되면 바로 삼치를 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상어는 영어로 샤크란 말을 쓰는 이유는 사캐다, 사기를 친다 이런 뜻인데요. 탐욕스럽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또 비슷한 말로서 우리는 서크란 말을 쓰는데요. 서크하기는 속였다 뜻이죠. 속여 가로치다 해서 기피하다, 책임을 피하다, 게으름 피우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바로 상어는 바로 사크, 사악한 고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복어는 화를 나게 되면 이게 불룩불룩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둥글게 되는 공처럼 생기는데요. 그래서 스웰핏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스웰이라는 말은 쌓을, 팽창하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팽창하는 고기다 해서 스웰핏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질이 나면 배가 팽창해서 공처럼 불룩해지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글로버핏이라는 말을 쓴 것은 굴러 부는다, 즉 둥글다 뜻이잖아요. 둥근 물고기다 해서 공 같은 물고기다 해서 바로 복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또 다른 이름으로 퍼퍼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푸푸 하니까요. 훅 부는 사람, 칙칙푹푹 해서 바람을 분다 해서 나온 이름이라서요. 퍼퍼라는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홍어는 넓을 홍자에 붙였어요. 넓은 물고기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영어에서 이름은 스케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 스케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솔개다, 즉 솔개연처럼 생긴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또 우리가 솔개를 영어로 카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카이트라는 말은 끼 하니까 우는 소리에서 솔개가 우는 소리에서 카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카이트 하게 되면 솔개, 솔개연, 급등하다는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스케이트라 쓰면 솔개다 해서 바로 홍어를 솔개다 해서 넣어서 스케이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또 홍어를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쏜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등에 침이 있기 때문에 쏘는 등이 바로 등에서 쏜다 해서 등에 길게 가시가 돋아있는 데서 홍어를 갖다가 쏜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방어를 뜻하는 말은요, 옐로우 테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꼬리가 노란색, 지금 몸 전체도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옐로우 테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 꼬리가 노란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방어는. 민어나 조기는 우는 소리가 고기가 잡히면요 꾸룩꾸룩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도 크로크, 즉 꾸룩거리다에서 나온 말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크로크 하게 되면 꾸룩거리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가자미는 영어로 소울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 소울은 원래 우리가 발바닥을 나타내는 썰에잖아요. 썰에빠 할 때 그 썰에가 바로 소울을 나타내는 말인데 소울에, 썰에 똑같은 말이죠. 발바닥처럼 생긴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자미, 혀가자미나 혀넙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소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서는 플레이스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벌려서, 즉 납작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자미나 넙치를 오늘 플레이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광어나 넙치를 나타내는 영어는 플랫핏이, 즉 납작한 핏이라는 뜻이죠. 벌렛핏이 됐어요.
벌렸다 해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납작한 물고기 돼서 플랫 하게 되면 평평한 납작한 아파트를 뜻한 말로 사용되죠. 또 다른 말로서는 플라운드라는 것은 벌려온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넙치를 뜻한 말이죠. 또 다른 말로서요, 광어나 넙치라는 뜻의 헬리벗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헬리벗 할 때 이 홀리라는 것은 아주 성스럽다 뜻이잖아요. 뻗었다 뜻인데요. 제삿날에 쓴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헬리벗은 제삿날에 이 물고기를 사용한다 해서 바로 헬리벗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가오리를 나타내는 말은요, 스팅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스팅이라는 것은 찌르다 하는 나타내는 짝대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레이는 날리다 하는 빛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찌르는 고기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레이 항선 날리하니까 날리는 빛, 발사하다, 방사하다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팅레이 하게 되면 가오리가 아주 찌르는 고기라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대구는 영어로 카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가드, 즉 입이 커서 마치 물건을 가두놓는 자루처럼 생겼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카드 하게 되면 주머니, 엄낭, 꼬투리 또는 대구를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명태는 영어로 팔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팔럭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락볼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뽑을에다가요. 뽑을 나서 머리를 뜻하는 말이고요. 알까 하니까요. 눈알과 머리가 알같이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해서 이 이름이 붙인 거예요. 볼락 하는 것이 바로 명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럭은 영어로 락피시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돌틈에서 잡혀서 이 이름이 붙인 거예요. 정어리는 영어로 사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딘은 사르디니아라 섬 근처에서 이 정어리가 많이 잡힌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서 사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아구는 영어로 앵글피시라는 뜻인데요. 앵글러피시는 안으로 굽었다 해서 나온 말인데 주둥이가 안으로 굽었다 해서 앵글러피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도미는 영어로 브림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브리움, 즉 색이 밝게 드러나 보인 데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브리다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브리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또 다른 말로서는 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폭이는 파저, 가시가 지르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참돔류나 전갱이류는 영어로 시네퍼라 붙이는 것은 시내 뺄 하니까 재빨리 내 뺀다, 재빨리 도망간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 하면서 스네퍼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싹 빼낼, 즉 동작이 아주 빨라서 민감해서 재빠른 데서 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도루묵은 영어로 샌드피시라 붙이는 이유는 즉 샌드, 모래나 진흙에 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꽁치는 영어로 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쏘가리라 뜻이죠. 원래 뜻은 주둥이가 뾰족하게 나온 모양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쥐치는 영어로 파일피시라 붙이는 이유는 파일이라는 말은 바로 이 줄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즉 거친 비늘로 매우 까칠한 데서, 즉 비늘 자체가 이 줄처럼 아주 까칠까칠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칼치는 영어로 헤어테일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생긴 모양이 머리카락처럼 길게 이렇게 늘어졌다 해서 그래서 붙인 이름이 바로 헤어테일, 즉 머리카락처럼 꼬리가 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칼치예요. 참치는 영어로 튜너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튀어나간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달려나간다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도 이 참치를 다랑어라 부른 거예요. 다랑어라 부른 것은 달려나간다니까 튀어나간다. 그래서 튜너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튀네, 즉 타니 하면 다랑어 살을 뜻하는 말이에요. 멸치를 영어로 안초비라 부르는 이유는요. 엔초비라 부르는 것은 안추비, 추비하지 않다 말은, 추비하다 말은 물기란 뜻이죠. 그래서 물기가 없는 고기라 그랬어요. 바로 엔초비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불가사리는 생긴 모양이 별처럼 생겼대서 스타피시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해파리는 손으로 만져보면요. 질단 말이에요. 질척한 모양에서 질리피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는 영어로 멀메이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물에다가 메이드라는 것은 맡기는 집안일을 맡기는 처녀를 뜻하는 말, 또는 처녀나 또는 하늘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멀메이드 하면 물에 사는 처녀에서 멀메이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고래는 영어로 웨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올릴, 즉 고래는 크다, 높고 크다 해서 고래 경자를 쓰는데 이 고래 경자는 바로 높다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래등 같은 집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크고 높은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어로서 마찬가지로 고래는 영어로 크지라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도 크다는 뜻으로 넣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래를 나타내는 다른 나라 말들을 다 읽어봐도 다 크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돼서 이 고래 웨일이라는 말은 올리다에서 놓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고래, 탐욕스러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관련된 말 하나가 월러서 하게 되면 올려에다가 러스란 말은 홀스에서 붙여진 말인데요. 그래서 고개를 올려서 수직으로 헤엄쳐간 바다의 말이라 해서 해마를 나타낼 때 우리가 월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돌고래는 마치 아이를 뵌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달핀이라는 붙였는데요. 이 달핀이라는 말은 들어 파인, 즉 아기가 들어선 자궁처럼 보인다. 자궁을 가진 고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돌고래는 자궁을 가진 물고기다 해서 생긴 이름이에요. 달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고기 이름과 물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영어 어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후민영어였습니다.